나는 30세의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식생활을 1일 1식으로 바꾼 결과 마침내 35세에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끊을 수 있었다. 63세가 된 지금까지 30년 동안 1일 1식을 하면서 자연의 품 안에서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누구보다 기운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루 한 끼의 저자 이택은. 여러분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비즘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 먼저 책을 읽고 공부해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식사의 중요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시대에서 우리는 더욱 효과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에 국한되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 향상, 면역력 향상, 뇌 기능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의사항까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통해 평생 꿈꾸던 몸매와 건강을 찾은 라이언 스미스와 킴 스미스의 공동저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 얻은 믿기지 않는 자유의 킴 스미스 실사례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스미스 부부는 자신들이 얼마나 음식에 집착했는지 자신들의 경험담과 성공 스토리를 진솔하게 책에 담았습니다. 킴과 라이언은 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평생 다이어트를 하며 힘겨운 투쟁을 하고 체중 감량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 버트 헤링 박사의 5시간만 먹어라와 진 스티븐스의 참지 말고 미뤄라 라는 책을 접하고 간헐적 단식에 매료됩니다. 이들은 다른 혹독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보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체중이 가장 많이 빠졌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럼 킴 스미스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지인들 사이에서 뚱뚱한 엄마나 뚱뚱한 친구로 통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부터는 언제나 친구들 엄마 중에서 가장 뚱뚱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나는 모임에서 가장 몸집이 큰 사람에서 가장 왜소한 사람이 됐다. 딸 에마의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저녁. 먹는 것을 통제할 수 없어 괴로워하던 나는 여성의 체중 감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때 나의 미래를 바꿀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간헐적 단식이었다. 처음 보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나는 먹고 싶은 음식을 미룬다는 발상에 매료됐다. 진 스티븐스의 참지 말고 미뤄라를 발견한 것이 내게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인생의 전환점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책에 대한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가 제안하는 간헐적 단식 방법이 내가 특히 힘들어하는 부분에 효과적일 것 같았다. 나는 당장 아마존닷컴에서 책을 주문하고 곧바로 책과 연계된 저자의 서포트 그룹에 가입했다. 그때가 2017년 5월이었는데 회원이 4,000명 정도였다. 이 책을 쓰는 지금 회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나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모든 포스트를 부지런히 읽으며 이미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배워나갔다. 내가 하루에 몇 잔씩 마시던 크림 커피는 저자가 책에서 설명하는 완벽한 단식을 깨뜨린다는 사실이 금방 명확해졌다. 간헐적 단식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크림 커피를 블랙 커피로 바꿔야 했다. 나는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크림을 조금씩 줄이는 게 아니라 곧바로 아주 뜨거운 블랙 커피를 잔에 따라서 마신다는 것이 내가 세운 계획의 전부였다. 나는 겁이 났다. 지금 생각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단순한 음료수 한 잔을 가지고 그렇게 무서워했다니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는 불쾌함이 들었다. 그리고 먹고 싶다는 유혹을 뿌리치거나 배고픔을 견디는 일들은 모두 나의 능력 밖이었다. 이런 기술들은 내가 단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곧 배우게 됐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두려움이 앞섰다. 커피를 블랙으로 바꾸면서 점심은 샐러드, 저녁은 마음대로 먹기로 했던 계획을 늦은 오후에 간식을 먹고 저녁은 마음대로 먹는 것으로 바꿨다. 1년 정도 그저 그런 카페테리아의 샐러드를 먹거나 샌드위치를 먹는데 실패를 경험했던 나는 점심을 아예 먹지 않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배가 고프지 않았냐고? 배는 좀 고팠지만 이미 나는 식사 대부분을 저녁에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초점은 늦은 오후에 어떤 간식으로 단식을 깨느냐? 어떻게 첫 끼를 할까로 옮겨졌고 처음 몇 주 동안 이 부분에 꽤 많은 진전이 있었다. 처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무렵 나는 아침에 마시지 않고 기다렸던 크림커피와 머핀이나 쿠키처럼 달콤한 디저트로 매일 오후에 단식을 깼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파티에 가져가려고 바나나 초코 칩 쿠키를 구운 적이 있었다. 그중 2개를 남겨놨다가 다음날 땅콩 버터를 두껍게 발라서 단식을 깨는 오후 간식으로 먹었다. 원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이어트 규칙을 지킬 수 있다니 한결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금방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을 느꼈다. 오전에 크림커피를 마셨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고 머리가 맑았다. 진이 책에서 설명하는 완벽한 단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첫 번째 징후였다. 나는 이제 크림을 듬뿍 탄 커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으면 지방이 보다 빨리 연소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환상적이다. 이것이 내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단식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다. 하루에 16에서 18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외과 의사의 의료기록 녹취사로서 일하려면 강한 집중력과 장시간 서 있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다. 단식이 나에게 효과적이라는 또 다른 징후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달콤한 음식이 더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단식을 깰 때 먹고 싶은 음식은 뭐든지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다른 음식을 원하기 시작했다. 나는 볶은 견과류, 그 중에서도 캐슈너트나 피스타치오를 먹고 싶었다. 그리고 하바티나 체더 같은 치즈가 먹고 싶었고 후무스, 병아리콩 으깬 것과 오일, 마늘을 섞은 중동지방 소스나 과카몰레, 아보카도를 으깬 것에 양파, 토마토, 고추 등을 섞어 만든 멕시코 소스 요리. 아니면 소금을 뿌린 아보카도 슬라이스 같은 것이 먹고 싶었다. 머핀이나 쿠키가 가까이 있어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더는 들지 않았다. 너무 달 것 같아서였는데 그때까지 내 평생에 그런 일은 없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역시 탄수화물 중독자들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애쓸 때 먹던 것과 달라졌다. 채소는 더 넉넉하게, 파스타나 빵은 더 가볍게 먹었다. 나는 여전히 밤마다 디저트를 먹었지만 이제 다크 초콜릿 몇 조각이면 충분했다. 예전처럼 오레오를 쌓아놓고 먹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엄청나게 달콤하고 쫀득하고 진한 초콜릿 디저트보다는 가벼운 과일 위주의 디저트를 선택하게 됐다. 항상 즐기던 지나치게 달콤한 음식이 신기하게도 더는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정확히 몇 킬로그램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몸도 즉각 반응을 보였다. 나는 원래 체중을 자주 재는 편이 아니었다. 가장 살이 많이 쪘을 때도 전혀 체중을 재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 몸무게가 최대일 때 정확히 몇 킬로그램이었는지 말하기가 어려운데 109kg에서 110kg 정도였던 것 같다. 그렇지만 2017년 여름에 16 사이즈가 딱 맞았는데 가을에는 10 사이즈가 맞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태어나서 그해 여름처럼 내 몸이 큰 변화를 겪은 적은 없었다. 12 사이즈였던 몇 주 동안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옷과 중고 매장에서 산 옷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쇼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12 사이즈가 되자 빠질 살은 다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내 기대를 뛰어넘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나는 참지 못하고 냉큼 10 사이즈의 옷들을 마구 사들였다. 오랫동안 꿈꾸던 몸매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름에서 가을까지 나에게 진 스티븐스의 페이스북 커뮤니티 활동은 하루의 중요한 일과였다. 체중 감량이 더 급속히 진전되자 나는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대부분 최근 사진과 내가 가장 무거웠던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의 사진을 함께 올린 것이다. 사진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뜨거웠다. 회원들은 나에게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하다는 수백 개의 댓글을 남겨주었다. 2017년 12월쯤 나의 청바지 사이즈는 8을 건너뛰고 바로 6이 됐다.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였다. 나는 커뮤니티에 바로 이 사실을 알렸고 회원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다. 이번에도 나는 이제 사이즈가 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는 내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으라고 조언했다. 2018년 2월 말에서 3월 초쯤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전 단계에 들어섰는데 유지 전 단계란 내가 언제 단식하고 언제 단식을 깰 것인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얼마나 먹을 것인지, 간헐적 단식으로 남아도는 에너지를 어떤 운동으로 발산할 것인지 등을 능숙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는 연습을 하는 시기다. 나는 점점 더 오래, 더 자주 걷기 시작했고 가끔 단거리 전력 질주를 하기도 했다. 체육 시간에는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달리기였는데 땅을 박차고 달리는 순간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던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듯했다. 이제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S 사이즈나 스몰 X 사이즈의 블라우스를 사게 됐다. 꽃무늬가 프린트된 블라우스와 잘 어울리는 스키니진의 플랫 슈즈를 더해 나만의 시그니처 룩을 완성했다. 나는 단식, 만찬, 자유, 킴과 함께하는 간헐적 단식 서포트 그룹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커뮤니티 운영을 시작했다. 몇 주도 안 돼서 회원이 100명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우리 그룹은 꾸준히 회원이 늘어서 현재는 2000명에 이른다. 일부 회원은 나의 얘기가 영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자신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해 주었다. 소셜미디어의 내 몸 긍정 운동 캠페인은 모든 사이즈의 여성들, 물론 대부분이 비만 여성들이지만 자신의 사이즈와 체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주장한다.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자문해봤다. 그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추려 했던 건 아닌지 곱씹어봤다. 결론은 어느 때보다도 가벼워진 나의 몸에서 내가 더 자유롭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 모든 무게가 사라져서 행복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미안하지 않다. 낮에는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과격한 결정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부정적인 반응에 부딪혔을 때 금방 털어버렸다. 내가 처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이유가 나 자신과 건강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나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며 산다. 인생이 매 순간 나에게 허락한 축복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벅찰 지경이다. 스미스 부부는 SBS 끼니 반란에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과거의 뚱뚱했던 모습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씬해졌고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실천한 간헐적 단식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신체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는 시간과 단식 시간을 교차적으로 반복하는 식습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인류가 사용된 방식 중 하나이며 최근의 과학적 연구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단식을 통해 몸 내부의 여러 생화학적 과정이 조정되어 몸의 자가치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체중 감소와 대사량 향상. 심야의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은 왜 다이어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인체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12시간을 넘어서면 부족해진 포도당 대신 지방 조직이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돼서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유리지방산은 간에서 지방이 대사되는 베타 산화 과정을 거쳐 케톤을 생성합니다. 케톤은 포도당 대신 뇌와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결과적으로 간헐적인 단식이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식습관에 관한 연구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한 최근 연구 결과, 수시로 먹는 일반 식습관의 경우 포도당 공급이 충분해서 지방 조직은 쓰이는 경우가 없는데 간헐적 단식의 경우 지방 조직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패턴 수치가 올라갑니다. 인슐린 감도 향상과 당뇨 관리.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감도를 향상시켜 혈당 조절을 도웁니다. 이는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되며 혈당 변동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포 자기 재생과 면역력 향상. 단식은 세포 자기 재생 능력을 촉진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킴으로써 면역 체계를 보강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뇌 기능 향상. 간헐적 단식은 뇌 신호 전달을 개선하고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며 집중력과 인지 능력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가나자와 의과대학 교수인 고야 다이스케 박사는 적게 먹는 것이 건강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했습니다. 40% 칼로리 제한한 쥐와 마음대로 먹게 한 쥐그룹을 실험했는데 두 그룹은 크기도 전혀 다르고 털의 결도 달랐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두 그룹. 속은 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내부 장기를 비교해 본 결과 노화의 속도가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 단서는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에 있습니다. 24개월 된 쥐인데 마음대로 먹게 하면 시르투인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연령의 쥐라도 칼로리 제한을 하면 시르투인이 증가하여 3개월 된 쥐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르투인이란 노화로 인한 손상을 막아 질병을 억제하는 유전자 그룹입니다. 공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본 의과대학 오타 시게오 박사는 공복 시간이 길수록 우리 몸에선 노화를 막는 다양한 기능들이 깨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중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조절에 관여하는 소기관입니다. 공복을 느끼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스위치가 켜짐으로써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려는 명령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즉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이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SBS 끼니발란에 방영된 내용을 부가적으로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솔크 연구소의 판다 박사는 인간의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을 밝혔는데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험쥐 두 그룹 모두에게 고지방식 먹이를 마음껏 먹게 하면서 한 그룹은 하루 종일 먹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제한된 시간에만 먹게 했다는데요. 제한된 시간에만 먹는 그룹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찐다는 것입니다. 판다 박사는 새로운 연구를 통해 음식을 먹는 시간이 생체 리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은 우리 몸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몸속 세포와 기관이 언제 활동을 하고 언제 휴식을 취하게 할지를 결정하죠. 따라서 잘못된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생체 리듬 교란으로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은 최근 비만 치료에 핵심으로 떠오른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체 리듬에 따라 장내 세균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UC 샌디에이고 의학부 아미르 자린팍 교수는 두 그룹의 쥐에게 같은 양의 먹이를 주고 지켜봤습니다. 자유롭게 먹은 쥐들은 비만해진 반면 정해진 시간 동안만 먹은 쥐들은 날씬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실험 결과 그 차이는 바로 장내 세균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8시간 동안 먹은 경우 좋은 박테리아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박테리아는 아무런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좋은 박테리아는 단식 상황에 더욱 많이 생성되는데 그들은 타 박테리아에 비해 훨씬 뛰어나서 곧 번성하게 되죠. 그럼 간헐적 단식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됩니다. 14대10 방법. 하루에 14시간 동안 단식으로 보내고 10시간 동안 3끼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16대8 방법. 하루에 16시간 동안 단식으로 보내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5대2 방법. 일주일에 2일 동안은 칼로리 제한을 적용하고 나머지 5일 동안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2일 동안은 단식을 하면서 5일 동안보다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식습관을 유지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식일에는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영양소가 다양한 음식을 선택하여 칼로리를 제한합니다. 나머지 5일 동안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음식 교환 방법. 특정 음식군을 다른 영양소 풍부한 음식으로 교체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음식을 제한하여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분이 많은 음식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칼로리 섭취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영양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칼로리를 조절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4시간 단식 방법. 하루 동안 한 끼의 식사만 허용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단식을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식사를 했다면 다음날 8시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더 긴 단식 기간을 포함하므로 몸의 대사 과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한 끼의 식사만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물과 무가당 차, 블랙커피 등을 마시면서 단식을 하기 때문에 식사는 영양소가 골고루인 건강한 식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목표 설정, 식사 계획, 건강 상태 고려 등을 통해 성공적인 단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체중 감량, 건강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어떤 방식의 단식을 선택할지, 언제 단식을 진행할지, 단식 기간 동안 어떤 음식을 섭취할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신체적인 제한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만약 기존에 건강 이슈가 있다면 특히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당신의 단식 계획을 알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는 단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영양소 다양성을 고려하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간헐적 단식과 함께 어떻게 식사 빈도를 조절할지. 여섯 번째, 단식을 통해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단식 후에는 과일, 채소, 견과류 등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으로 영양소를 보충하세요. 또한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소량의 식사를 시작하세요. 일곱 번째, 간헐적 단식을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로 통합해보세요. 단식을 통해 얻은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식 채식을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 논문과 실험들이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당뇨 환자라든지 성장기 어린이, 혈당 조절에 민감하지 못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 저혈압, 뇌손상 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극단적인 간헐적 단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박용우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되나 지나치게 늘려서 충분히 영양 섭취가 안 될 경우에는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답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더 건강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이 종류도 많아서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방식도 달라야겠고 모두에게 필요한가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특정한 방법이 가장 좋고 이게 모두에게 다 똑같이 효과를 낸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겠습니다. 정상 체중이지만 수명을 연장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싶은 사람, 비만, 당뇨 또는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 연령에 따라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또한 단순히 단식으로만 체중 감량과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의 종류도 가려야 되고 운동도 하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도 피해야 몸이 바뀔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서 간헐적 단식을 해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